예정 배분 뭐 다 했고, 그 다음에 이것 좀 잠깐 다시 한번 살펴보고, 제조와 보조 부분이 있을 때, 제 보조에 있는 금액을 제조로 올려줄 때, 세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보조 기능을 싹 무시하고, 제조 분만을 적수로 해서 나눠주는 직접 배분법, 간편하나, 조금은 부정확성이 있다는 것이고, 단계식은 마감하는 것을 빼놓고 나머지 배부에 들어가니까 일정 순서에 따라 단계로 끊어가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보조 역할까지 전체를 고려해서 상호 배부하겠다. 정확하고 조금 복잡한 관계가 있죠. 그리고 원가 계산할 때 가장 정확한 원가 계산을 위해서 보조 분비 배부 방법은 바로 무슨 배부법이다? 상호가 최고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부서별 활동 원가 A, B, C라 그래서 장점은 원가 계산이 부서별로 정확해진다. 또 통제할 수 있는 절감이 가능하고 의사결정의 성과 평가에 유용하다. 근데 소요된 비용이 좀 크게 들어가고, 활동이 어디에 어떻게 되는지 좀 명확성이 좀 불투명한 것은 사실이죠. 이 정도 차이만 알면 돼요. 자, 이제 직접 한번 문제를 풀어가면서, 이거는 보조를 직접 제조 올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냥 어떤 한 제품, 지시서 1번 하면 1번 제품이에요. 제조 원가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느냐. 제조 간접 원가는 직접 원가법에 따라 실제 배부하겠다 이 뜻이 걸라. 여기 한번 보니까 제조 지시서 1번 자료는 재료 원가가 85,000원, 노무 원가가 35,000원, 직접 노동시간으로 간접비 받을 게 500시간이다 이 말이. 1번의 원가는 이만큼 나와 있으니까, 그러면 제조 원가를 한번 구하기 위해서 1번 제품 넘버 1번, 기초 제공품이나 기말 제공품은 자료가 없으니까 있는 것 가지고 하시면 돼요. 그럼 일단은 재료 원가가 여기에 85,000원 나와 있고, 85,000원. 그 다음에 노무 원가가 35,000원. 이렇게 나와 있다. 그럼 여기다가 제조 간접비, 다시 한번 무슨 간접비요? 제조 간접비만 더해 주시면 다른 경비 없으니까 바로 제조 원가가 나오겠지요. 기초 기말 제공품이 없으니까 그냥 이것만 갖고 원가 계산을 간편하게 해보자는 뜻이에요. 그럼 이제 문제는 간접비를 나눠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제조 간접비는 총 16만 원인데 16만 원이 1번 제품으로 얼마나 할당할까? 할당의 기준은 뭘로 하라 그랬느냐? 바로 여기서 직접 원가법으로 해달라. 무슨 원가법으로? 직접 원가법으로 하니까. 그러면 직접 원가법으로 한다면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냐? 간단하게 구하면 되죠. 바로 얼마 나와냐? 간접비 나와 있는 거 16만 원에다가 이 회사의 전체 제품의 직접 원가가 얼마냐? 1번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있으니까. 그러면 직접 재료비나 바로 한번 직접 노무비가 136만 원에다가 64만 원 더하니까 금액이 합이 얼마가 나온다? 200만 원이 나오겠네. 이 200만 원 중에서 1번 제품의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가 얼마냐? 금액을 계산해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그 금액 더해보세요. 85,000원과 35,000원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12만 원. 그럼 직접 원가로 비교하니까 200분의 12만 원, 16만 원 해주니까 1번 제품으로 간접비 할당액이 얼마인가 보자는 거예요. 간접비 할당액. 직접 원가법으로 나눠주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금액이 얼마 나온다? 9,600원 나오는가요? 계산해봐요. 16만 원 곱하기 200분의 12,000. 한 12만. 그렇죠? 600원. 그럼 결과적으로 1번 제품으로 간접비가 9,600원이 넘어와야 되니까. 그러니까 1번 제품의 제조 원가는 재료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비, 그 다음에 제조 간접비 합계 금액 해서 금액이 얼마가 나온다고요?
12만 9,600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를 가봅니다. 직접 농업이 시간 기준으로 제조 간접비를 예정 배부하고자 한다. 그럼 이건 실제가 아니라 예정으로 가겠다는 거예요. 예정 금액. 그 예정 금액으로 간다면 예정 금액에 대한 예산이 얼마이고 예정 조업도가 얼마인지 배부율을, 예정으로 해야 될 배부율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예정 배부율은 어떻게 나오느냐? 간접비 예산액 30만 원에다가 예정 조업도가 10만 시간이니까 30만 원 나누기 10만 하면 1시간당 예정 단가가 얼마가 나온다? 3원씩이 나오네, 3원. 예정 배부율이 나왔으니까 그럼 이 제품의 작업 시간이 얼마냐? 작업 시간, 실제 조업도가 12만 시간을 작업했으니까 요 12만 시간에다가 예정 단가를 곱해주면 3원 곱하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36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나오게 돼. 36만 원. 그 예정 배부액이 나왔다. 그래서 36만 원이 예정 배부액이 나왔다면, 예정 배부액이 36만 원이 나왔다면 이제 실제 배부액을 구하고 싶은데 실제는 자료에 아예 없고 그 대신에 조건이 뭐냐? 배부 차이가 3만 5천 원이 과대가 나왔대. 다시 한번요. 실제 얼마인지 모르나 3만 5천 원이 과대가 나왔대. 그러면 예정 배부액이 컸다 안 컸다? 배부가 컸다. 그러면 36만 원이 어떤 금액에 3만 5천 원이 컸으니까 3만 5천 원을 빼주시면 실제 발생액이 나오겠지. 3만 5천 원을 빼주시면. 그럼 36만 원에서 3만 5천 원을 제거하시면 금액이 얼마 나온다? 32만 5천 원이 실제 배부액이죠. 그래서 차이가 3만 5천 원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럼 얘는 불리한 차이다, 유리한 차이다? 불리한 차이, 유리한 차이? 유리하죠. 실제가 덜 들어갔으니까. 그럼 이제 이 차이만큼은 각 제품에 많이 배부됐으니까 제공품이나 매출원가나 제품에서 이제 제거시켜야지. 비율을 나눠서. 과대 배부는 제거하라. 과소 배부는 바로 플러스 시키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는 물어보는 것이 제조 간접비의 배부 차이가 나와 있으니까 실제가 얼마냐 물어봤으니까 32만 5천 원이 답이 돼야 할 것입니다. 3번 문제를 가봅니다. 제조 간접 원가에 대해서 예정 배부를 하던 중 배부 결과가 과소됐대. 과소. 그럼 우리가 간접비를 갖다가 예정으로 보내놓은 게 예정이 만약에 10,000원인데 바로 실제가 12,000원이라면 바로 과소 배부됐다는 과소 배부됐다. 그럼 실제가 많았다는 것이에요. 실제가. 그러면 예정 배부된 게 적었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러면 제공품에 배부된 그런 원가에 배부된 제조 간접 원가는 실제 간접 원가보다 적었다 많았다? 적었다는 결론이 나오겠지. 그럼 결과적으로 예정 배부가 적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배부율이 낮게 나왔다, 높게 나왔다? 낮았다는 것이지. 율이 낮았기 때문에. 율이 낮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실제 원가가 예정보다 많았다는 그런 행위. 그러니까 왜? 예정이 적었으니까 많게 되겠지. 그 다음에 과소배부된 제조 원가의 배부 차이를 반영하여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 등을 적절하게 수정한 후에 외부 공시 재무제표에 반영하라. 이소는 나중에 차이만큼을 수정해서 재무제표에 표시하라 이거지. 그 뜻이에요. 그럼 제조 간접의 배부 차이를 조정하지 않았다면 배부액이 적었으니까 결과적으로 제공품은 적게 나와 많이 나와? 적게 나타나겠지. 제공품이나 제품 매출원가. 그러면 기만일 제공품이 과대가 아니라 뭐예요? 과소 계상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에 있음을 알 수가 있다. 과대가 아니.
이런 문제가 나와서 좀 깔끔하기 쉽지요. 금액을 안 쓰니까 말이에요. 네 번째, 정상 원가 계산에 개별 원가 계산을 적용한 경우에 과대 또는 과소 배분된 제조 간접비 차이를 비례 배분법 여기다가 밑줄 그으시고, 비례 배분법이라는 것은 뭔가 차이만큼을 기말 제공품, 기말 제품, 매출 원가에 나눠주는 것이에요. 그럼 어디다가 나눠줄 것이냐? 차이 조정에 반영되는 계정을 물어본 거니까. 기초 제품은 전에 예상한 것이고, 그럼 재료는 이미 투입돼서 끝났으니까 필요 없고, 그럼 결과적으로 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남은 제공품과 매출원가, 그 다음에 안 팔린 제품의 차이가 나오겠지. 그래서 디귿과 미음, 그 다음에 비읍의 조합이 되겠습니다. 차이 조정은 남아있는 거, 올해, 이번 연도에 생산된 그 부분에 대해서 차이 조정해 줘야지. 그럼 결과적으로 과도 또는 과소 또는 과대가 배부됐을 때 이런 간접 원가 차이만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세 군데로 나눈다. 세 군데로. 그래야 금액이 실제와 바로 그 예정이 맞아떨어지지. 나중에 차이가 없어지는 거지. 조정함으로써. 부문별 계산입니다. 간접비를 보조에 넣었다가 제조를 하는 거. 그럼 먼저 넣기 전에 각자 발생한 금액의 개별 원가를 계산해 보죠. 화재 보험료와 감가상각비는 각 부분의 면적을 기준으로 일단은 각 부분마다 일단 할당해 놓고 보조 부분 더해서 마감을 시켜라. 근데 보조 부분이 S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S 하나밖에 없을 때는 그냥 이 금액 그냥 직접 배부하면 끝나는 거예요. 상호 단계도 필요 없어요. 보조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 먼저 나눠보겠습니다. 면적 기준으로 나눠달라 그랬어요. 면적. 그럼 점유 면적이 여기서 나와 있는 게 2, 3, 5, 100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나눠보겠습니다. 세 군데로 나눠보죠. 자, 여기 나와 있는 화재보험료 16,000원을 세 군데로 나눠서 직접 계산해 보세요. 16,000원. 면적 2, 3, 5로 나누세요. 그러면 S부분에 보조에 얼마 들어가고? 3,200, 4,200, 8,000에서 합이 16,000. 그 점유 면적은 사용했고, 감가상각비도 면적으로 허락을 했으니까. 2,800 S보조에,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P2의 제조 부분에서 14,000원 이렇게 할당이 되겠지. 그럼 각 부분에 발생된 개별 원가들은 보조 부분이 2개 받은 거 10,000원과, 그 다음에 P1 부분도 이거 2개 받은 거 15,000원, 그 다음에 이거 했던 18,000원. 개별 원가가 나와 있고. 10,000원, 15,000원, 18,000원. 그래서 이 2개 받은 것을 이제 더해 주시면 총액이 나오겠지. 각 개별 원가에다가 분배 받은 거 다 합치면. 그럼 S부분은 원래 있던 거 10,000원과 이번에 배부받은 거 3,200, 2,800 더하니까 합이 얼마? 여기 전체 더해보세요. 얼마인가? 전체 더해주세요. 3,200, 2,800 하면은 합이 얼마? 6,000. 그 다음에 자기가 원래 있던 거 10,000원에서 합이 16,000원의 보조가 16,000원짜리가 이제 제조 부분 P와 1으로 나눠 가야지. 보조 빼서 제조를 올려줘야지. 제조를 올릴 때는 이제 용역 수수 관계가 얼만큼 P1과 P2에 갔느냐. 5대 3으로 나누시면 돼요. 5대 3으로. 자기 부분은 무시하고 요 5대 3으로 나누면 돼. 직접 배부할 거니까. 계산해 주세요. 그럼 이쪽에 얼마 가고? 보조 부분 총 합계 16,000원짜리가 이쪽으로 얼마 가고? 10,000원. 5대 3. 그럼 여기 얼마? 6,000. 그럼 P1은 개별 원가 받은 거, 여기 해당되는 거, P1에 해당되는 거 보니까 그 금액이
여기 이 금액의 합계와 그 다음에 여기서 받은 거 10,000원 더하니까 합이 얼마 나온다? 34,000원 나오고 총 받은 게 보조에서 받은 거 10,000원과 자기 부분과 원래 나눈 거 이렇게 해서 추가된 거 해서 합은 34,000원이 나올 거예요. 합은 34,000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P2는 39,000원이 되겠지. 그 다음에 06번 갑니다. 직접 배분은 옳지 않은 것을 고려하라 그랬어요. 직접 배분은 다이렉트로 하니까 보조 부분 상호 기준 완전 개무시하는 거지. 고려하지 않겠다. 개무시하지. 단계는 마감된 것 뺐고 나머지 보조 부분은 약간은 가미하겠다는 거죠. 단계적으로 잘라가겠다. 그 다음에 단계 배분은 보조분의 상호와 용역 관계를 전체를 다 하지 않고 일부만 해서 잘라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상호 배분법은 각 보조 부분의 역할이 중요할 때, 안 중요할 때, 중요할 때 세부적 원가 계산해야 되니까. 중요할 때이 중요하지. 않을 때 적용하는 건 이건 잘못됐고. 그 다음에 상호 배분, 보조 부분의 상호 간의 용역수 관계를 모두 고려하여 연립 방정식으로 끝까지 갈 때까지 가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보조 부분 원가를 다른 보조와 제조 부분에 배분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내용을 판단해 보니까 결과적으로 정답은 4번에 있음을 알 수 있어. 07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번에 나올 건 직접 배분법이 문제 푸는 걸로 나올 가능성이 커요. 29회 이번 시험은. 단계식 배분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쁘고 상호배분도 많이 가니까 조금 쉽게 나올 때는 여기선 바로 직접 배분법이 많이 나오겠지요. 이미 보조부에 들어간 것 여기에 3만원, 17,000원, 23,000원, 25,000원 이미 바로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직접 배분법으로 나누자 이거예요. 그럼 이 3만원을 절단과 조립부에 한 방에 보내고 끝내자. 그럼 3만원을 뭘 기준으로 하냐? 여기에 600시간과 바로 뭐냐 한마디 수선 횟수니까 200시간에서 6대 2로 나누겠다는 거예요. 그럼 금액을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요. 여기다 또 써야 되나? 3만원 곱하기 600이니까 800시간 중에서 절단부에 600이니까 600시간 해보세요. 금액이 얼마인가? 직접 계산해 주세요. 이거는 1분에 풀어야 돼요. 이런 문제는. 그럼 절단부에 얼마가 가고? 6만, 22,500원. 그 다음에 조립부는 200이니까 7,500원. 그 다음에 다시 또 전력부에 있는 것을 마력수 곱하기 전력에 대한 킬로와트당 가지고 나눠야 되겠지. 그럼 전력부는 17,000원 나와 있으니까 17,000원에 곱하기 여기에당 300과 300이니까 600 중에 300이니까 반이네. 그럼 이쪽이 얼마다? 8,500원. 여기도 얼마? 8,500원씩 가야지. 그럼 여기서 문제의 답은 조립부를 말했으니까 조립부에 갈 금액의 보조 부분 원가가 얼마냐 물어본 거니까 두 개만 더하면 돼. 전체 배부액 얼마냐면 이걸 더해야 되겠지만. 그럼 7,500, 8,500 하니까 16,000원이 딱 떨어지긴. 그럼 보조부는 바로 보조부의 금액이 전체 이 금액에서
바로 조립부로 갈 금액은 두 개 나눠보니까 이렇게 해서 금액이 16,000원이 나오게 됩니다. 답은 5번에 있다 하겠습니다. 절단하고 조립하고 좀 무시무시하다? 이건 이제 단계 배부입니다. 8번 문제는. 단계 배부할 때는 뭐부터 없앨 것인가 먼저 그것도 정해줘야 돼요. 그럼 현재 보조 부분에 A와 B의 원가는 40만 원과 48만 원이라고 했어요. 48만 원. 그럼 여기서 A와 B의 원가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48만 원과 40만 원과 48만 원 가지고 수수 관계에 따라 단계식으로 마감을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럼 뭐부터? 여기서 바로 어떤 것부터 한다 그랬느냐? 바로 그 순서는 A 원가부터 먼저 정리하겠다. 그럼 A 원가가 얼마냐? 바로 40만 원 가지고 바로 A 원가 여기 나눠줘야 되겠지. 2, 3, 5로. 그럼 D쪽을 물어보니까 D만 물어봤으니까 전체 금액의 40만 원 중에 절반을 D가 받아야 되겠지. 그럼 금액이 얼마다? 20만. 20만. 그 다음에 또 이제 여기 나와 있는 48만 원 있는 것에서 48만 원 있는 것에서 바로 B 것이 48만 원이니까 이걸 갖다가 일로 나눠야 되는데 B는 48만 원이 아니라 바로 뭐냐 A로부터 받은 금액이 바로 얼마가 있다. A로부터 받은 금액이 얼마 있다? 얼마 20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지. 20. 그럼 40만 원에 20 받은 게 있다 이거예요. 그럼 40만 원에 20 받은 금액이 있으니까 40만 원에 20% 하게 되면 자기 금액 48만 원과 자기 금액 48만 원과 바로 A로부터 받은 거 20% 받은 게 있으니까 B가 A로부터 받은 게 20이잖아요. 그러면 40만 원에 20% 하니까 8만 원을 더 받아서 48만 원과 앞에 마감되면서 받은 거 8만 원 하니까 금액이 합이 얼마? 56만 원이 나오겠지. 그러면 이제 B의 부분은 바로 반반, 3대 3으로 나눠지니까 반반 남으니까 56만 원 나누기 바로 60분의 30이니까 반 받으면 금액이 얼마가 나와요? 절반이니까 금액 28만 원이 나오네. 그럼 결국은 28만 원 더 받은 거지. 여기서. 그럼 합이 20만 원과 28만 원에서 합이 얼마가 나온다? 48만 원을 받게 된다.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이제 자꾸 반복을 하셔야 돼, 문제 풀 때. 단계는 앞에 거 나눠주고, 죽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받은 것 가지고 또 한 번 제조에 나눠주고. 절차대로 해달라, 이 말. 그 다음에 0구분은 단계 배분인데 똑같은 방법이니까 생략하고. 10번 문제는 상호배분법인데 공식만 쓰래요, 공식. 공식이야 쓰면 되겠지. 그럼 보조 부분에 수선 부분은 어떻게 할 건가? 공식이. 수선 부분은 뭐냐? 원래 금액이 자기 16만 원의 기초로 해서 16만 원에 기초해서 관리 부분에 받은 거 X값을 다 더해야 되겠지. 그럼 수선 부분의 입장에서는 바로 뭐냐? 수선부 입장에서는 관리에서 받은 게 수선부 입장에서는 바로 뭐냐? 수선 시간은 600이고 여기 8,000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제거 다 시켜버리고 일단은 보겠습니다. 이것을 M이라 하고 이걸 F라고 한다면 M은
자기 금액 16만 원에다가 자기 금액 16만 원에다가 수선부에서 받은 F에서 받은 게 바로 뭐냐, 한마디로 그 비율 계산해 주면 돼요. F에서 받은 비율. 공식만 쓰는 거니까. 그럼 F에서 받은 비율이 0.5 정도, 절반이 나오게 됩니다. 절반. 그럼 다시 또 F는 어쩌고 그러냐? M에서 바로 한 400 정도 받았으니까 40% 해주면 되겠죠. 40, 0.4. 그래서 결과적으로 F는 16만 원에다가 0.5F 금액을 받아야 되고, M은 자기 금액 플러스, 그 다음에 F는 바로 8만 원의 자기 금액에다가 이쪽에서 바로 수선 부분에서 0.4, 40%를 받아야 돼요. 그럼 이것이 하나의 공식에 속하는 거예요. 공식. 각자 자기 부분 빼고 나머지 비중을 나누시면 돼요. 그럼 이제 공식 정도니까 생략해도 좋고, 차차 단련시켜가면 돼요. 이거 한번 풀어보죠. 13번. 한국은 전환 원가에 대한 활동 기준 원가를 사용하고 있다. 전환 원가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재료비를 뺀 나머지 노무비와 간접비를 합쳐놓은 걸 말하지. 회사의 생산 활동별 부분 전환 원가 배부율이 얼마인가를 물어봤어요. 활동별 배부 기준과 그런 기준치가 나와 있고, 작업시간 50원, 작업시간당, 부품 수는 개당 10원, 품질 검사 완성품 단위 한 개당 30원 들어간다. 검사부에서. 그리고 완성된 제품 총 50개를 완성했고, 그 다음에 단위당 직접 재료 원가가 100만 원, 아니 100원씩이다. 제품 1단위를 생산하기 위해서 2시간의 작업시간과 5개의 부품이 소요된다. 50개 제품에 대한 제조 원가가 얼마냐 물어봤어요. 그럼 제일 먼저 재료비부터 한번 해봐요. 재료비. 재료비는 제품 단위당 100원씩 들어가니까 생산량은 50개 생산했으니까 체크해요. 여기다가 50개 단위 100원. 그 다음에 노무의 시간은 2시간당. 기계 작업 시간이 들어간대. 그럼 노무비 단가가 1시간당 50원씩이니까 50단위에 2시간 들어가니까 총 100시간을 일을 했고, 50시간짜리. 50원짜리. 그러면 50단위 생산에 한 개당 2시간 들어갔으니까 곱하기 2라니까 100시간 일을 했으며 1시간당 얼마? 50원 하니까 50원짜리 100개지. 금액 계산하시고, 그 다음에 품질, 바로 뭐냐, 한마디로 여기에 해당되는 건 다시 또 5개 작업, 그 5개 부품이 소요되니까 5개의 부품이 들어가니까, 부품이 한 개당 10원짜리니까 5개가 들어간다면 50단위 생산했으니까 바로 뭐냐, 50단위 5개 들어가니까 5, 25, 250개 10원짜리가 들어갔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이어서 바로 마지막으로 여기 검사부에서 들어간 게, 요 30원짜리가 한 단위당 얼마냐? 한마디로 30원 들어갔으니까 검사부는 한 개 한 개가 개당 단위가 50단위 30원 곱해주면 전부 다 곱해서 나와보세요. 다 합계니까. 계산 안 해주시면 뭐 답답하지. 얼마? 14,000원. 이게 바로 제조 원가지 뭐야. 있는 거 그대로 해주면 되니. 이건 주먹구구식으로도 나와요. 뭐 활동 원가니 개념 잡을 필요도 없어요. 집사본 생략하죠. 나중에 또 풀 때 되면 풀겠지.
음. 거기 13번에 50원 들어갔다고 나와 안 있어요? 이게 작업시간이 여기 나왔으니까 한 개당 얼마? 50원 나와 있잖아. 그거 기준 잡으면 되죠. 응. 여기는 이제 품질 검사. 요거는. 검사부에 30만 원 들어가야지. 50개는 한 개당 검사니까. 개당 검사.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시험 문제 따박따박 나오는 거. 제품별 원가 계산입니다. 물건마다 원가 계산. 이제 원가 계산은 제품별로 어떤 제품을 어떻게 생산하느냐에 따라서 원가 계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첫째, 한 개 한 개 낱개로 계산하자. 특히 선박 수주했을 때, 건설 공사 수주했을 때는 그 공사, 바로 물건마다 원가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A 아파트 지면 A 아파트 원가 계산, B 아파트 따로 해야지 물어서 몰아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한 개 한 개, 한 개당 거액의 가격으로 막 매겨진 것들은 바로 개별 원가 계산해야 돼요. 그럼 건설 회사에서 아파트 두 군데 광주하고 서울에 짓는데 몰아서 원가 계산할 수는 없는 것이다. 각 지역마다 그 각각 각계 원가를 하자. 이걸 개별 원가 계산. 또 개별 원가 계산할 때 또 예정 배부도 좀 해볼까 하는 걸 정상 개별 원가 계산. 그냥 개별 원가 계산은 단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종합 원가 계산은 뭐냐? 이게 문제. 종합 원가 계산은 다른 게 아니에요. 먼저 전 시간에 잠깐 선을 말씀드렸지요. 종합 원가 계산은 한 가지 제품을 대량 생산하는 거예요. 대량 생산. 또는 한두 가지 상품을. 그래요. 그럼 우리 회사에서 뭐냐? 초코파이를 생산을 한다. 막 그냥 같은 동일 제품이 막 10만 개, 20만 개 막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럴 때는 그냥 한 개 한 개 원가 계산에서는 승부가 나, 안 나? 안 나지. 그냥 토탈로 해서 묶어서 가자. 총합으로 가자. 원가 투백을 전체를 합치자. 이게 총합 또는 종합원가 계산이에요. 그럼 종합원가 계산할 때 주의할 사항이 있지요. 한번 보세요. 우리 회사는 초코파이를 생산한다. 제공품이다. 초코파이 제공품. 잘 보시고 처음에 기초가 못 만들고 넘어온 게 10,000개가 포장만 안 되고 초코파이가 무들똥 말똥해서 이런 생산이고 딱 시점을 보니까. 그 다음에 올해 초코파이 투입을 만들기 위해서 재료를 갖다가 9만 개 했다. 그러면 전체가 다 완성됐을 때 총 몇 개를 생산할 수 있다? 10만 개지, 10만 개. 개수를 얘기한다. 그런데 원가 계산 시점에 딱 종결하고 여기서 계산했더니 기말 못 만들고 남은 게 2만 개다. 그러면 올해 생산된 초코파이는 완제품으로 생산되는 완성품은 총 얼마가 됐다? 8만 개.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 기말에 남은 게 2만 개 개수라면 금액으로 쓴다면 원가는 얼마지? 원가는 얼마지? 그럼 원가가 얼마인지 계산해 봐야지. 그러면 기초에 10,000개인데 이 10,000개가 들어간 게 10만 원이 원가고 들어간 게 투입이 9만 원인데 이것이 1,000만 원이 들어갔다면, 만 원, 10만 원이 100만 원 들어갔다면, 그럼 투입 원가는 총 얼마 들어갔어요? 원가는 110만. 110만 원, 10만 원과 여기 100만 원이니까. 그럼 이제 완성품은 110만 원은 전체 몇 개를 완성하기 위한 금액이? 완성 수량은 10만 개를 위해서 110만 원 들어갔다. 금액이 총 원가가. 그런데 올해 못 만든 게 얼마다?
2만 개다. 그러면 10만 분의 2만 해주면 이게 못 만든 원가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이렇게 계산하는 게 기말 제공품의 평가다 이 소리. 다시 한번 무슨 제공품 평가? 기말 제공 평가. 그러면 종합원가 계산은 반드시 기말 제공품을 평가를 해줘야 돼. 평가. 제공품을 평가하지 않는 이상은 가치가 얼마인지 모르는 이상은 완성 원가를 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9만 개, 여기 완성된 거 8만 개, 한 개 할까? 그럴 수는 없잖아. 그래서 토탈로 양을 측정하고 금액을 측정해서 바로 계산하는 게 종합 원가 계산이다. 그 다음에 결합 원가는 또 뭐냐? 대체적으로 결합 원가는 재료는 한 가지 재료의 소비액이 나왔는데 제품이 여러 개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재료는 하나인데 제품은 여러 가지가 튀어나오는 거야. 이게 바로 결합 원가예요. 결합 원가는 각 제품별로 원가를 할당하는 게 가장 주제죠. 원가를 할당하는 거. 그럼 예를 들어서 결합 원가는 주로 어느 회사에서 쓰는 것이냐? 하나 예를 들면 우리 회사는 정유업이다. 무슨 업? 그럼 결합된 원가는 소 한 마리가 도살장에 들어가는 게 결합된 원가라고. 그럼 제품이 나올 때는, 출고할 때는 뭐가 나와? 소 한 마리 값이. 그렇죠. 등심 부분, 안심 부분, 또 선지가 왜 나와? 선지도 뭐 되겠지. 그 다음에 사골 부분, 족 부분, 우족 부분. 그럼 한 마리 값을 가지고 뭔가의 기준에 따라서 각 제품별로 나눠야 돼, 안 나눠야 돼? 나눠주는 게 이게 결합원가 배분이다. 배분. 결합원가는 배분. 뭔가 기준에서 나눠야지 어떡하냐. 안 나누면 어떡하냐. 나눠야지. 기준에 따라. 근데 사실상 이제 말이 어렵지만 쉽게 결정이 돼요. 이것은 바로. 거기 나는 제시된 대로 나누라 하면 나누면 되니까. 또 결합원가는 또 어떤 성격도 있느냐? 이런 것도 결합원가예요. 처음에 우리가 수입을 할 때 휘발유 수입해요? 원유 수입해요? 원유 시커먼 거 가지고 있잖아요. 시커먼 거. 그거 갖다가 바로 정유 공장에 들어가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제 1순위 뭐 나와요? 하는 거 빼고. 그러면 솔벤트 나오죠, 솔벤트. 제일 휘발성이 큰 거. 그 다음에 휘발유. 등유 나오고. 그 다음 또 뭐예요? 경유도 나오고. 근데 그것이 시장 가치는 각각 달려, 안 달려? 달라. 근데 요즘 더러워 죽겠어. 아주 그냥 어떻게 경유값이 더 비싸졌냐? 이런 황당한 경우 어디 있어, 이게? 미치가 싸지, 그냥. 이제 걸어 다니려고 나. 그래서 다음 주부터 늦게 오면 걸어 오기 때문에 늦은 줄 아세요? 그런 경우도 하나의 결합된 원가를 뭔가 기준에 따라 나눠서 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는 종합원가 계산 중에 일종의 결합원가 계산이다 이거지. 그것도 한번 신경 쓰고. 그 다음에 공손. 제품을 만들다 보면 수량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 공손 부분이다. 그럼 잘 보세요. 기초에 10,000개 투입하고 아니면 1,000개, 10,000개 있었고 올해 투입된 게 9만 원, 9만 개인데 기말 제공품이 2만 개 남은 거야. 근데 완성품 봤더니 7만 개밖에 완성이 안 됐어. 그럼 제조 과정에서 사라진 게 몇 개? 이게 바로 공손이라. 이 공손도 정상 공손이냐 비정상 공손이냐에 따라서 회계 처리가 좀 달라지죠. 상품일 때는 감모라고 쓰고 제품 제조 과정에서는 뭐예요? 감모란 말을 쓰지 않고 공손. 제품 과정에서는 공손. 그럼 이 공손품이 정상적일 때는
매출 원가 쪽에 부담하냐? 아니면 비정상일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손해본 원가는. 그 판단을 해야 돼. 그럼 불량품이 나왔다 이거예요. 결국 불량품. 이 불량품은 어느 시점에서 발견돼요? 최종 시점, 아니면 중간 시점, 검사 시점. 네? 검사 시점에서 불량, 안 불량을 처리하는 거죠. 그럼 검사 시점에서 불량품이다. 그러면 더 이상 작업하고 안 하고? 안 하고 중단. 검사 시점에서 만약에 공장 가동 한 50% 했을 때 검사했다면 검사 시점에 50%를 넘어간 것들은 이미 통과 안 통과? 아니 검사 시점이 50%인데 이 50%를 넘어간 것들은 완성도가 그럼 다 통과된 거죠. 그래서 통과한 수량 중에 일부가 나오는 게 바로 정상 공손. 다시 한번요. 일부가 법이 한마디로 그 기업 나름대로 인정하는 게 정상 공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총 공손 중에서 정상 공손 등을 구할 때는 통과량 가지고 구해보는 거예요. 통과량, 검사 통과량 가지고. 이자가 보면 또 불통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1년에 이러한 원가 계산들을 하는 것이 바로 종합원가, 개별원가, 결합원가, 공손, 작업 해물, 부산물 뭐 이런 거죠. 뭐. 그럼 이제부터 1번 차트에 가서 개별 원가 계산 잠시 후에 들어가겠습니다. 휴식하세요.